안녕하십니까, 이경욱입니다. 중공의 제3차 역사 결의안은 11월 16일 오후 6시 6중 전회가 끝난 지 5일 만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결의안은 대만 문제를 단 4개의 문구로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 대만 무력 침공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 웨이젠싱의 기고자 왕요치는 현재 적극적인 대만 공격을 가장 바라는 중공 최고위층은 시진핑의 가장 큰 정적인 짱쩌민과 쩡찡홍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시진핑을 큰 공경에 빠뜨리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왕요치는 대만 문제로 여론을 조성하여 미국과 전쟁하게 하고 짱쩌민, 쩡찡홍이 월가의 오랜 친구와 손잡고 시진핑을 제거하여 정권을 재탈취하려 하며 그들이 한 모든 나쁜 일의 책임을 시진핑에게 씌우고 중미 근세가와 손잡고 조용히 큰 돈을 벌자는 오랜 꿈을 다시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짱쩌민과 쩡찡홍의 최대 바람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역사적 결의안이 주목받는 대목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중국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당의 확고부동한 역사적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당의 확고부동한 역사적 과업에 대해 미국의 망명한 전 중공 해군사령부 중령 야오청은 정경채 전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시진핑은 짱쩌민이 가장 마음에 드는 후계자가 아니지만 후진타오와 원자바오의 지지로 주석이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도 시진핑의 포석과 권력 회복을 도왔고 당시 예제닝의 큰아들 예시아닝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야오청은 또한 시진핑이 주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중공 원로들의 배치이며 그의 주요 임무는 대만 문제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집권 후 처음 3년 동안은 권력을 공고히 하고 짱쩌민파를 숙청하려고 반부패를 시작했고 반부패는 짱쩌민을 겨냥했습니다.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한 2015년 시작된 군개혁은 그의 책임이며 원로들과의 약속이었던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2015년에 전쟁이 없었지만 7대 군구를 철거하고 5대 정부를 설립한 것은 전쟁 중의 지역 분화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세계 정세에서 시진핑에게 대만 침공은 자신의 생명과 지위를 지키는 중요하고 다급한 일이 되었으며 중공의 원로들이 그의 목숨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의회 미중경제안보심사위원회는 연례 보고서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의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우세가 훼손되어 홍콩의 비즈니스 환경은 점점 더 중공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중경제안보심사위원회는 11월 17일 연례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홍콩과 관련된 부분에서 홍콩이 전제 독재를 수용하다라는 제목으로 이는 중공이 홍콩 정부를 장악하여 홍콩의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역전시키는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부정적인 영향을 나열하였습니다. 1. 정부는 평화적인 정치 참여를 전복성으로 간주하여 홍콩의 강범위한 사회계층에서 많은 사람이 국가보안법의 대상이 되었다. 2. 중공이 홍콩 선거제도와 입법회 구성을 변경한 후 친중 의원이 대부분 의석을 차지하였고 과거 경쟁적 입법부가 고무 스탬프 의회로 전락했다. 3. 국가보안법 시행 1년 홍콩 거주자 87,100명이 해외로 이주했다. 2021년 8월 발효된 새로운 인민법에 따라 홍콩 정부는 출국 제한을 포함한 여행을 금지할 수 있으며 중공과 홍콩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국을 막을 수 있다. 4. 국가보안법에 따라 홍콩의 교육과정을 변경하여 교사가 중공의 역사 해석을 홍보하게 하고 당국은 새로운 권한과 말을 잘 못했다며 교사를 해임한다. 교육자들은 공산당의 긍정적인 이미지 조성을 강요당해 현실과 역사를 왜곡한다. 5. 국가보안법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국가안전기구의 감독하에 선출되었으며 실질적으로 홍콩 사법의 독립이 파기되었다. 홍콩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국가보안법 사건은 친정부 판사들이 홍콩 정부와 중공에 유리하게 심리하도록 한다. 보고서는 당국의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시행하여 홍콩의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의 오랜 강점을 상실하게 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베이징은 홍콩에 기대어 광둥, 홍콩, 마카오를 잇는 외강 아오 대만구의 자본 유통과 혁신을 추진하려 하지만 외국 기업들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기업의 투명성 감소와 법치의 약화는 홍콩에서 운영하는 미국 기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보고서는 홍콩의 비즈니스 환경이 나날이 중공화되며 홍콩이 대만구에 통합됨에 따라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공 당국이 중국 본토인들의 홍콩 이민을 유도하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도 홍콩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1월 17일 상하이 홍콩 정권거래소 개통 7주년이 되었습니다. 2014년 상하이 홍콩 정권거래소, 2016년 선전 홍콩 정권거래소의 개통으로 중국 정시와 홍콩 정시 자금 유통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중공의 권력자들은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외국 자본으로 전환한 뒤 다시 홍콩으로 돌아와 큰 돈을 벌었습니다. 홍콩 정권거래소는 상하이, 심천, 홍콩 정권거래가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져 여러 차례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중공과 외국 투자자들이 국경을 넘어 자산을 배분하는 주요 채널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정권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북향통의 누적 매출액은 64조 위안, 누적 중국 본토 주식시장으로의 순유입액이 1.5조 위안이며 홍콩과 해외 투자자의 중국 주식 보유 총액은 2조 6천억 위안에 달합니다. 남향통의 경우 지난 7년간 누적 거래액이 23조 1천억 위안에 달했고 본토 자금이 홍콩 주식으로의 누적 순유입 2조 1천억 위안, 본토 투자자의 홍콩 주식 보유량은 2조 2천억 위안에 달합니다. 중공 관영 언론은 이전에 북상 자본이 항상 시장의 주목을 받는 중요한 지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주가 상장은 북상 자본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본토 주식시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북상 자본의 혼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중공의 권력계층이 내부 정보를 얻는 측면에서 일반 투자자보다 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 등락은 북상 자금의 순유입, 순유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장이 북상 자금의 제어를 받는 셈입니다. 과거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북상 자금은 거시적 수준의 정책 정보를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공 고위 인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 역외 기업을 통해 여러 차례 자금 세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외국 자본으로 변해 다시 중국에 진입하여 경제를 흔들어 이익을 얻었습니다. 외국 자본의 70%가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유입됩니다. 따라서 북상 자금에는 권력자들의 돈이 내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 발생한 주식시장 폭락은 레버리지의 결과였습니다. 결국 가장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슬픔이 압도했습니다. 중난하이는 주식시장 폭락을 금융구태타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